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 윤정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유튜브 노동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근로관계의 시작인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근로계약 종료 이유 중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해고는 하더라도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고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해고하게 되더라도 절차와 이유를 지키자는 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 속에 먼저 들어갈게요. 어떤 카페에 매장 오픈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출근 전날 과음을 하고 매번 출근날 아침에 사장에게 전화로 지각을 보고했어요. 이 직원의 지각이 많아지면서 문을 제때 열지 못하거나 다른 직원이 대체 근무하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사장은 이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어요. 사장은 이 직원을 따로 불러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즉시 해고했는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유도 모른 채 바로 해고되어 억울했기 때문에 사장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하고 결국 부당해고 구제 신청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정말 억울한 건 누구였을까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도 해지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 중에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법에서 여러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고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죠. 조금 막연할 수 있어서 비교 설명드릴게요.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사직이라고 하죠.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근로자와 사업주 합의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합의해지라고 합니다. 해고와 많이 헷갈리시는 권고사직이 대표적인 합의해지인데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다른 것이죠. 또 근로자가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다 되어 끝나는 것처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해고와는 다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해고되는 근로자와 해고하는 사업주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고가 안 되는 세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해고가 안 되도록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첫 번째 기간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앞뒤로 해서 가는 산전휴 휴가 기간과 그 휴가가 끝나고 30일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일하면서 얻은 질병이나 부상, 산재라고 하죠.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나고 30일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기간인데요. 이 세 가지 기간 중에는 해고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해고에는 누가 봐도 해고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할 만한 이유인지 아닌지는 사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일을 계속시킬 수 없을 만큼 근로자의 책임이나 잘못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또 법에서 정한 해고 절차로서는 해고 이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해고 이유가 정당해도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로 인정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와 같은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고 이유나 절차에 있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됩니다. 해고 예고는 일용직, 정규직, 파트타임, 수습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만약에 예고 없이 해고하거나 30일보다 짧은 예고 기간을 준 경우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수당을 해고와 즉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해고 일자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을 불러놓고 회사가 힘드니 2명 정도 줄일 계획이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다른 데를 알아봐라처럼 대상자나 해고일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조건이 붙는다면 해고나 해고 예고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해고 예고 기간은 근로관계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고일 전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요. 해고일자가 되어야 최종 해고된 것으로 본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요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시 원래 자리에 복직시키고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만큼의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표에 있는 것처럼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고와 해고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해고는 당사자 모두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와 이유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해고로 인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통받지 않고 서로 최대한 존중하면서 원만하게 근로관계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임금 지급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